Previously.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리더, 보컬 맡고 있는 최정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말 무대를 부숴버리는, 이렇게 불사지르는 그런 네. 열정적인 공연을 하고 계셔서 노래 잘 부르는 게 대수가 아니다. 저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누군지 보여주자. 네. 저 춤은 필에 겨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 오르는 순간 뮤지션이 아니고 우리는 광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JTBC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아들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JTBC 고품격 음악 방송에 줄줄이 출연하신다는 얘기 앞서 나눠봤는데 그 중에서 네. 이제 히든싱어와 네, 관련된 맞습니다.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내리고 있는데 왜 노래가 나가지? 미치겠어. 원래도 인기 많은 밴드지만 히든싱어에 출연한 이후에 내가 인기가 더 많아졌네 라고 실감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히든싱어 방송 이후로 하루하루 실감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왜 그 아까 공연에서 새로 오신 분들 몇 명이나 돼서 손들었을 때 사람들 많아진 것도 좀 그 영향이 있다고 아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실 저희보다 어린 친구들이 더 많았다면 기존에. 근데 이번에 콘서트를 할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다 오시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린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꿈꾸던 모습이랑 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남녀노소에게 네. 골고루 사랑받은 밴드. 네, 모두에게 쉬운 음악으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거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히든싱어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히든싱어에서 소개됐던 네 곡의 히트곡이 다 그 차트에서 역주행을 했다고 네, 그런 얘기 맞아요. 들리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She's everything to me. 우리 둘만의 비밀을 새겨.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득해. 다시 찾아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두겠어.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잔나비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경연곡으로 딱 네 곡만 골라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겠다 그런 아, 생각이 맞아요. 들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 자리가 저희 곡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을 조금 많이 내서 이 곡 저 곡 내가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노래들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그 모창하는 친구들이나 저나 방송이 나왔을 때 재밌으려면 어떤 곡이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쉬 같은 경우가 네.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친 나를 감싸 안아줄 그대. 그 노래에는 제 쪼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가지고 겨루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집 타이틀곡의 어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같은 경우에 네. 그때 발매됐을 때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제치고 1등을 했다고 그 곡이 이렇게까지 인기를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그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은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만든 대중으로부터. 곡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만든 곡이었는데 사실은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큰 사랑을 지금까지도.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리 서둘러 뒤떨지 말아요. 많은 분들에게 우리를 알려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노래가 나오면 엄청 좋아하시니까 네. 공연 때도 그렇고 더욱더 사랑하고 아껴주려고 하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히든싱어 1부터 그 7까지 다 챙겨본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제가 보기에도 이 잔나비 편은
그 모창 능력자하고 원조 가수의 싱크로율이라고 하죠. 싱크로율이 역대급인 거예요. 그때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래서 제가 방송 보다 보니까 정우님도 본방을 지켜볼 때 그 네. 최종 라운드에서 어느 방에 내가 들어있었지 이거를 분간을 네. 못 하셨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최종 라운드 때 몇 번에 들어가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저도 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듣고 정말일까 제가 저건 좀 MSG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맞추긴 맞췄는데 네. 고민은 조금 했어요. 나는 아닌데 일단 들어보자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다음 들어보자. 바로 아니다는 아니었어요. 저도 확실하게.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진짜 상상도 못 하셨죠. 그런 분들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사실은 약간 제 목소리로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가공을 해서 노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내는 발성 자체가 따라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했어요. 잘났다는 게 아니고 이런 특이하다. 구조상, 특이하다. 구조상. 그래서 나랑 비슷한 사람은 없을 거야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첫 번째 부스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도대체가 누구시길래 당신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눈이 다시 내게 믿음을 주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 같아요. 히든싱어가 그런 싱크로율도 중요한데 사실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스타하고 그 팬 사이의 그런 케미로 교감하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도 또 최정훈님 편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점을 많이 느끼셨죠. 첫 번째 이제 저희 다 공개된 다음에 친구들하고 얼굴 딱 공개된 다음에 얼굴을 봤는데 네. 아니 이 친구들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눈에서 하트 발사되는 그거. 너무 따뜻한 거예요. 네. 너무 기분이 막 훈훈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그 순간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즐거웠고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 사연을 보면 히든싱어 잔나비 편 모집 공고를 봤을 때 로스쿨 입시 준비 기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로스쿨 입시를 미루고 왔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잔나비 노래 가사를 문학적으로 고찰한 논문을 써서 이제 선물을 해줬잖아요. 네. 어떤 사연이 좀 제일 와닿았었나요, 가슴에? 한 명을 찍으면 삐지겠죠? 걔네들 싸움 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사실은 약간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 친구들이 조금 과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끼리 모여서 만났는데 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진심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명 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가요. 네. 시청자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 저도 저 사람이 네. 방송이라서 팬인 척 하는구나 하는 것과 진짜 팬이구나 하는 게 보는 사람이 느껴지는데 네. 제가 보기에 오나비는 다 찐팬이 맞는 맞아요. 걸로. 그래서 네. 평생 동안 잘 해주려고요. 저도 너무 네. 고마워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찐팬이라면서 막 감동적인 멘트를 막 계속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감동해서인지 막 그 정우님이 계속해서 막 허그를 무한 반복하는 네. 장면도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는데 저기 원래도 그렇게 사람들이랑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좋아하시는 편이긴 해요. 네, 원래도 그렇게 잘 껴안고 그런 걸 좋아해요. 저희 세션들하고도 그렇고 스태프들하고도 그렇고 항상 그런 스킨십들 저는 괜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모습이 잔나비를 잘 몰랐던 분들이 좀 새로웠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제 지금 감동적인 사연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원조 가수인데 우승을 못하고 중도에 탈락을 했을 때 초유의 사태 바로 최정훈 씨입니다. 최정훈 씨입니다. 솔직히
기분이 막 좋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어떠셨어요?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임했어요.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여기 근육이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릿속에서는 야 웃어야 해 이러는데 얘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되게 어색한 웃음을 지었던 게 제 기억이 그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만큼 리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그래도 정신줄 붙잡으신 거죠. 그래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최정훈 씨가 이제 공약을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이 복잡 미묘한 심정으로 곡을 써서 방송날 방송 끝나고 나서 SNS 라이브 등으로 그것도 네. 이제 수행을 하셨잖아요. 네. Life goes on. 히든싱어 3라운드 탈락. 장르비 최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숨어버릴까 가슴 졸이던 밤 멈추어버렸다면 알지 못할 이야기들. 그 노래는 술술 써주시던가요? 아니면 이거 숙제니까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압박감이 있으니까 또 좀 어렵게 나왔나요? 어떠세요? 본방이 시작하기 한 2시간 전에 썼어요. 오. 네. 사실은 뭐 그 전까지는 이렇게 멜로디 써놓고 그리고 가사 이런 거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히든싱어의 이야기를 특정해가지고 노래를 불러버리면은 저희 방송 보셨던 팬분들도 같이 막 호응해 주셨던 우리 팬분들도 섭섭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오나비 친구들이 잔나비의 팬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팬분들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써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인스타 라방에서 공개를 하셨는데 제가 네. 그 영상을 보니까 중간에 방바닥에 네. 뭉크의 절규가 네, 딱 맞아요. 노출이 되는 장면이 있어서 이건 뭘 암시하는 것일까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촬영을 저희 형이 했거든요. 네. 대표님이 했는데 대표님 무슨 뜻으로 그렇게 그걸 넣으신 겁니까? 뭉크의 절규를 탈락한 거에 대해서 그냥 히든싱어 연연 안 하는 곡을 쓰셨다고 했는데 또 네. 카메라 영상에 이렇게 잡혔네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한켠에 약간의 섭섭함과 상처를. 네, 절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팬들 사이에 이 잔나비 팀은 하도 이제 노래를 열심히 만드니까 앨범에 안 담은 미 발매곡이 너무 많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언제 앨범에 수록되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라이프 고우즈 온도 언젠가 앨범에 실리게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그 멜로디 자체가 제가 아끼던 멜로디였거든요. 좋던데요, 아주. 네, 그래서 네. 아마 언젠가 한번 앨범에 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자, 그런데 그 밴드 멤버인 김도영님 네. 하긴 뭐 본인도 못 맞췄다니까 할 말이 없긴 한데 네. 그때 잘 못 맞춰가지고 팬클럽에서 강등당했다고 그쵸, 네.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원위치로 회복되셨나요? 그 왕중왕전 때 활약을 그 친구가 그래도 한 그러니까 번 맞췄다면서요. 맞추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원희씨로 돌아왔습니다.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다행이네요. 저희 팬카페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뭐 그 올라가고 싶으면 셀카 몇 장을 올리시오. 오. 지금 올리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미션을 수행해가지고 미션을 올라갔어요? 다 수행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왕중왕전에서 또 재대결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니 이분은 그 대인배인가 또 재대결을 하라는 제작진 제안에 선뜻 넘어간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는 내가 재도전하면 모창 능력자들이 이길 수 있을 거야라고 자신을 했던 것인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떠세요? 이번에는 이기겠지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제가 응한 건 아니고 그냥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냥. 재밌겠다. 네, 왜냐면 보시는 히든- 분들이 재밌어 하시겠다. 네, 저 히든- 친구 또 안에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떨어져도 재밌을 것 같고 이기면은 이긴 대로 내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엄청 긍정적이고 낙천적이신가 봐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가수가 나왔는데 나와서 1라운드에서 떨어졌어. 그렇다고 제가 그 가수에 대해서 실망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 전혀 사람의 아니잖아요. 음악이니까. 그런 것처럼 저한테도 같은 잣대를 하니까 그냥 떨어지고 말고는 아무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이기지는 못하셨는데 네. 소득이 있으신 게 네. 그날 그 녹화장을 그 잔나비 공연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네. 한국도
공연장에서 원래 그 노래 할 때 이제 이렇게 질문형으로 가사를 던지면은 잔나비 이렇게 팬들이 호응하는데 그날 녹화장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는 관객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나 누가 내 심장에다 못을 박았나 팬들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포인트, 그 구호는 이제 팬분들이 아니셔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유명해졌군요. 네, 그만큼. 그래서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오나비들 그때 이제 왕중한전 때 보니까 그 연습실에 초대해가지고 같이 네. 식사하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좀 가끔씩은 연락을 하고 지내시나요? 어떠세요? 콘서트도 한 번은 저희가 애들 다 같이 한번 초대를 해줬고 너무 그리고 좋았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 자기네들이 티켓을 사서 오더라고요. 와서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기도 하고 잘 챙겨주려고요. 저는 특히 거기 나오느라고 로스쿨 포기한 친구들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 너 공부하고 있냐? 열심히 하고 있냐고. 얼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여운이 남아서 네, 안 될 걸요. 빨리. 여운이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서 계속 공부하라고 하고. 그래도 또 그 고마운 오나비들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항상 고맙다 얘들아. 말로만 고마운 게 아니고 꼭 콘서트 끝나고 또 한번 맛있는 거 왕창 사줄 테니까 다 같이 놀러 오고 지금처럼 꼭 싸우지 말고 5명이 꼭 친하게 평생 동안 우리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파이팅! 새해 복 많이 받고. 자, 시청자 질문 코너 또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외모에 대한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중에 좀 눈에 띄는 질문이 있었어요. 블루밍 구구님이 이런 질문 하셨는데 그 숨막히는 퇴폐미는 몇 살 때부터였나요? 다크서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퇴폐미라고 하셨을까요? 눈동자가 반만 보이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네. 퇴폐미가 있으셨다는. 다크서클은 유치원생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아, 항상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네. 얘가 어디 아파 보인다. 근데 아프지는 않았고 그냥 여기가 까맸던 것뿐이었어요. 네. 네, 이렇게 커서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아셨으면 그때 걱정 안 하셨을 텐데. 이게 매력 포인트라기보다는 이걸 지우면은 조금 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이크업 할 때도 이거 살려달라고. 다크서클을 살리라고. 네, 너무 지우지 얘기하시더라고요. 말아달라고. 아, 그러시구나. 그다음에 JMB, JH, GGANG님. 잔나비 팬들은 정우님의 음악과 가사를 들으면 천재라는 확신을 드신다고 하는데 자꾸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그 천재라는 거는 사실 음악에서의 천재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몇 명이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천재라는 거는 그만큼 빡빡한 기준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천재라는 거에는 그 분명히 농담을 하셨겠지만 너무 확신하신다는데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뭐 얘도 천재고 쟤도 천재고 다 천재네 이렇게 되니까. 정우님이 보시기에 그럼 음악 천재는 누구? 저는 엘튼 존, 엘튼 존. 폴 맥카트니 천재죠, 그 그분들은. 정도는 돼야지 천재다. 정우님은 그런 그 반열까지는 아니다라고 아니죠.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천재라는 칭호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본인은? 영재? 영재 정도는 된다. 천재는 아니고 영재쯤은 된다. 영재시랍니다. 그리고 GITBICALLI님. 카페나 길 가다가 잔나비 노래가 나오는 걸 들으면 정우님 기분은 어떠세요? 그럴 때 표정 관리가 되시나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때 그냥 정말 우연하게 가다가 들릴 때는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막 가만히 서가지고 들을 때도 있고 따라 부를 때도 있고 혼자서. 그 장면을 포착하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렇죠. 잔나비 노래가 나오는데 따라 부르고 있어. 길에 서서. 네, 뭐 혼자 있을 때는 그러진 않는데 이제 뭐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가 뭐 저기 저 멀리서 들린다 그러면은 뜨거운 이러면서 막 같이 부르고 포착하고 싶네요, 그 장면을. 그다음 JANNAB님. 정자동 작업실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다가 원숭이 요새로 옮기셨는데 어떠세요? 곡 작업에 환경이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여기서 이제 원숭이 요새가 그 히든싱어 때 나왔던 네. 그 작업실 말하는 거죠? 정자동 작업실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에 있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마음가짐이 되게 비장하고
축축 가라앉는 그런 무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작업실이라는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집처럼 되게 편안하고 가벼워서 음악적으로도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이. 기대해 보셔야 되겠네요. 저도- 어떻게 저도- 영향을 미칠지.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기분은 드는데 어떻게 바뀔지도. 그리고 MUNINSUN님, 우연히 길이나 식당에서 팬이 최정훈님을 마주치면 어떻게 해주길 바라세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저는 알아봐주고 팬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아, 그럴까요? 민망해하지 않으시고 저는 전혀 안 민망해요. 오히려 팬 아닌 척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그러면은 별로. 그러면 약간 삐져요. 삐져요. 아, 그래요? 팬이에요. 막 이러고 사인해주세요. 뭐 사진 찍어요. 이런 거를 더 좋아하시는. 근데 그냥 뭐 팬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그냥 저는 사진 찍어드릴까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셔도 아무 문제 없답니다. 그런 걸 너무 즐겨요.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좀 화제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이전 시대 뮤지션이 현 시대에 다시 태어난 건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영감을 받은 뭔가 곡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떨까요? 근데 영감을 받으려면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멤버인 도영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아니요, 한 번도 안 싸운 적 없이 가고 있는데. 이 노래의 제목은 왜 홍콩일까? 그냥 홍콩 공항에서 제가 비행기를 한번 놓쳐가지고 노숙을 하다가 그냥 따란따라란 따란따라란 해가지고 그 42자짜리 제목은 대충 쉬어 하다가 사랑하게 했었나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안 들을 것 임팩트가 같아요. 없어. 임팩트.